자, 총선이 끝나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걸 멈추고 보합세다. 일부 뭐 강남 지역에 올라간다. 양문석이도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샀고 전세도 강남에 살았대요. 딸도 파락군에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서울 살면서 자기 지역구 통영에, 옛날에 통영이었죠. 내려갈라 하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살아야 돼서 강남에 살았답니다. 웃기는 소리고. 자, 양문석이가 사채까지 6억쯤 끌어다가 잠원동에 아파트를 살 때는 양문석이가 깨달은 게 있죠. 한국에는 강남에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돈을 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채까지 끌어다가 강남에 아파트를 잡았고 또 그 사채 이자를 대신하려고 양문석이가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딸 명의 개인 사업자 대출로 땡겼지요. 그러면서 또 지역구는 수도권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인 하나인 안산에다가 했어요. 안산에는 10억 넘는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고 5, 6억짜리 아파트가 신축도 널려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웃깁니까? 지역구는 안산, 그리고 아파트는 잠원. 이게 한국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비판적인 이 좌파들조차도 저런 처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거 끝났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어쩐다 하고 또 어떤 데는 오를 요소도 있고 내릴 요소도 있어서 보합적이다 지켜봐야 된다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 아파트가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 아파트는 폭락하지요. 아침에 신문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 쌓인다. 수도권의 또 관리지역, 즉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택도시보전공사에 따르면 경기 안성 등에 대해서 정부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양이 석 달째 늘어서 지금 6만 5천 가구가 넘고 수도권에는 한 달 만에 17.7%가 증가했고 안성은 7개월 만에 관리지역 해제됐다가 재지정됐어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전국 미분양 주택도 지금 굉장히 증가해서 2월달 6만 5천, 전달 1월달보다 1.8%가 증가했고 1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정부도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실제로 미분양은 가격을 아주 싸게 인하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아파트 사업 구조에서 완공 미분양이 늘어나면 이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연결되고 실제 지금 건설사 부도 폐업 등이 널리 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분양은 좀 어쨌든 아파트를 짓기라도 한 거고 지금 진짜 문제는 짓지도 못한, 즉 분양도 못하고 그야말로 아파트 현장이 멈춰서 있고 거기에 PF 자금이 묶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대폭 나왔는데 빌려준 돈 40조 넘는데 건설사 부도에 뜨는 은행들. 지난해 은행권 건설업 대출이 42조 4,755, 기업은행이 8조로 18.8%를 차지한.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에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이 맞물려서 건설업에 돈이 굉장히 지원이 됐고 은행들은 그래도 이 금융권보다는 관리를 잘한다 하지만은 건설회사들이 지난해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니까 은행의 대출 등 단기 시장 문을 열심히 두들기면서 지금 은행이 물려버린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비해 자금이 취약한 건설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기업은행을 중심적으로 찾아서 기업은행이 저렇게 크게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 대출 채권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K뱅크가 비교적 불확실성이 큰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해서 지금 K뱅크의 건설업종 대출 채권 규모가 529억으로 작년 39억 대비 13.5배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업이 회사채가 발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은행을 두들겨서 중소기업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한폭탄인 이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 도미노 폐업으로 가게 될 거다. 정부는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제 스스로 문을 닫거나 부도 처리된 건설사가 작년이 아주 안 좋았다는데 작년보다 3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작년만큼 나쁜 해가 있겠느냐 했는데 올해 작년보다 3배가 더 부도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째각째각 그 PF 상한 시간이 다가오는데 정부는 135조라 하지만 건설업계는 203조쯤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건설업계의 PF 상한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한국에도 결국 총선 이후 PF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해주거나 이런 것도 지금 야당의 승리로 어려워졌고 미분양과 PF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처, 기업 구조조정 리처 등을 도입하겠다 했지만은 야당이 승리해서 지금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뀔 상황에서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겨우 신생아 특례 대출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제2금융권의 PF 손실이 눈덩이로 늘어나서 자, 금감원은 채산성이 낮으면 주인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F의 지금 제2금융권의 대출 예상 손실액이 13조 8천억인데 충당금 쌓는 정권사나 외상값이 느는 건설사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5개 정권사가 대출 채권 충당금이 1년 새 3배가 증가했어요. 결국은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의 지금 PF 손실 예상 규모가 정권사의 4조, 저축은행의 4조 8천억, 캐피탈의 5조, 합쳐서 13조 8천억인데 금융시장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손실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미수금이 불어난 건설사, 또 충당금 더 쌓는 정권사 등이 결국은 감추어놓은 부실 등이 터져나가면서 결국 견디지 못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위기설이 이제 업계 전반에 확산됐는데 해당 시나리오는 총선 때까지 미뤄뒀던 부실들이 총선 후에 터져나오고 특히 야당이 대승을 한 입장에서 여권의 정책 기조가 한계에 미치고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정부는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악성 미분양이 해결되고 PF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 이 세계 경제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리고 금리 꼴을 보면 이게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 지금 정부도 정리하겠다 하잖아요. 4단계로 나누어서 중소건설사들부터 도산하고 금융기관들이 떼이는 돈이 늘어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세제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PF 연착륙 위한 법안 개정도 지금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서 결국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전성이 겹쳐서 부동산 가격 폭락, 건설업계 부도, 금융사 위기 등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큰 거 터진다. 부동산 PF 4월 위기설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제2금융권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사업장들 타격이 더 심해졌다. 자, 정권사 PF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손실이 지금까지 정부에 보고한 것보다도 더 크고 저축은행은 터져나올 손실이 충당금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PF 사업장을 지금 정리하겠다 하지만 이게 주인 바꾼다고 살 사람도 없을 거고 금리 인하는 지금 아주 멀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지금 현 상황이 현 세계 정세 경제 상황이 장기화되고 금리 상황도 장기화되고 환율도 이렇게 장기화될 때
결국 집값 상승 추세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결국 집값이 상승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부동산 PF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전부 흔들어 버릴 거다라고 보여요. 자, 이제 4월 위기설이 아주 이제 4월 위기설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